자, 그 다음에 이번에 몇 페이지냐 하면은 38페이지죠. 38페이지 보면 2016 타경 748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지동리에 보면은 토지 지분 매각으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게 현장에 가서 한번 슬쩍 보고 야, 이거는 무조건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찾아봐도 없어도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얼핏 보면 보면 이런 건물이 있죠. 그렇죠. 자, 이 건물이 건축물 관리자가 없는 게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죠. 오래됐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게끔 되면 이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다. 저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거야. 이것을 저는 우리 수강 선생님께 사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5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600만 원에 우리 수강 선생님이 샀어요.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이 수강 선생님이 저한테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샀습니다. 그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추천했으니까 뒤처리 좀 도와줘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건물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지료 내놔라. 나머지 건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땅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이런 식의 저기 뭐야 소송을 내게끔 했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갔을 때 여기에 거주자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를 않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지 않았고 별로 이것은 그 협상을 하는데 어렵지 않겠다고 제 나름대로 그냥 판단을 해서 바로 소송을 하고 협상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소송을 집어넣고 났더니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가 왔는데 그 답변서를 한 내용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법률구조공단이에요. 여기 보면 법률구조공단이에요. 법률구조공단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제가 봤더니 장애인이 거기가 있고 한 가족이 있고 이 땅에서 그 살면서 나중에 이제 그 건물만 샀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그 산소를 든다 저기 돌봐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저기 뭐 우리가 왜 돈이 없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생활보호대상. 생활보호대상, 지체장애인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팔아서 돈 나누자고 했을 때에 생활보호대상자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로 하게끔 만들어서 우리와 그 상대가 법률구조공단이었이 된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답변서에 보면은 뭐냐면은 아까 거기 왜 오래된 건물이죠. 그 건물은 송월땅이라는 건물이고 그 건물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자기는 그 송월땅이라는 건물은 사용하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송월땅과 같이 있는 그 땅에 있는 집만 어떻게 겨우 자기가 사가지고 거기서 그 살면서 땅 주인들에게 있는 그 산소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들을 보내온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변들을 보낸 거 봅니다. 피고 전우철은 1920년 소위 전날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건물을 그런다? 사서, 건물만 사서 그때부터 거주해 왔으며 그 후 건물을 축조하였습니다. 위 각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으나 이후 위 건물 중 나의 건물에 대해 피고 전우철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정리했습니다. 각 건물의 실제 용도를 살펴보면 원두막 건물은 피고 지는 주택, 건물은 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들은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옛날 집이 있던 거를 가지고 수리를 해서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건물만 산 거죠. 땅은 그 여러 명이 있던 지분을 같이 갖고 있고 그 여러 명이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는 그 땅을 농사도 짓고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그 산소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법정 지상권은 없고 뭐는 있다? 차지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차지권이 뭐죠? 차지권이 뭐예요, 정씨? 임대차야? 그러니까 차지권이 뭐냐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남의 땅에 그 지상권을 사용해 갖고 쓰고자 할 때는 지상권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법정 지상권이든지 그냥 지상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상권이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건물이 등기부등본에 땅을 빌려줬다는 것이 올라가 있으면 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이 없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달라졌을 때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땅 주인이 다른데 그 건물 주인과 계약을 해서 기류를 주면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는 건물이 등기부등본에 거기 땅을 빌려줬다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옛날서부터 그 지조를 했던 걸 그대로 인정해서 그 집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차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차지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법정 지상권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애초부터 같았을 때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애초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정식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리고 정식으로 땅에 대한 지조를 줄 것을 계약을 하고 지조를 주고 왔었다면은 그러면은 그런다 차지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쩐다? 보고 자 3편 보면 제 3번 보시겠습니다. 한편 라 건물에 관하여 이는 수몰땅이라고 칭하는 조선시대 후기 건물로서 옥천전시 문제의 정자로 피고 전우철이 소유가 아니며 사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기에 이 당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알았다 하고 그 옥천 전시 문중을 상대로 해서 된다? 송월 땅 주인을 상대로 된다? 땅을 사가지고 가라 지를 내놔라고 했으면은 상대편이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상대로 얼른 이렇게 날 때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못 된다?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대로 소송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주장을 그 무단점유에 대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그 이제 공유장의 특정 승계에 대해서 승계한다 본다 해갖고 사실은 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거기에 저기 뭐 세도로 사는 그러니까 건물에 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하는 그 답변서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을 등기를 하고 건물이 정식으로 돼 있고 정식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차지권이 인정이 되는데 차지권은 인정이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협상을 해서 우리가 3분의 1 지분 땅을 산 것을 자기가 살 협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냈더라고요. 협상을 하겠다. 지금 우리 선사님께서 우리 안동에 산 것도 소송을 내니까 변호사 측에서 어떤다? 협상을 하겠다. 협상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변호사 입장에서 보게끔 되면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협상을 합시다 하고 갔더니 뭐냐면 땅이 이렇게 여러 개의 필지 중에서 3분의 1이 나오는 거거든요. 땅이 몇 필지죠? 이렇게 봅시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필지죠. 여섯 필지 중에가 지분으로 나온 것 중에서 자기가 산다고 하는 건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뭐가 있죠? 대지 있죠. 대지. 이 대지는 이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 땅에 대한 것은 자기가 어떤다?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변호사한테 협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면 다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지만 사나 나머지 땅을 다 사나 협상 금액은 같습니다. 그 얘기로 다 사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대신해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 넣어서 나왔을 때 그건 건물이 있는 땅만 사겠다. 하길래 제가 있는 것만 건물이 있는 땅만 사시나 나머지 땅을 다 사시나 협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은 같습니다 하면은 자기 그 변호사님도 건물 있는 것만 사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건물 있는 것만 팔고 농사 짓는 건 나머지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본인도 알잖아요. 하지만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 결국 가격을 더 좀 낮추겠다는 건 압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아무 쓰지 않고 건물이 있는 땅만 사시나 나머지 농사를 짓고 있는 땅도 다 같이 사시나 가격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얼마면 되겠습니까? 하길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낙찰을 받은 그 수강생에게 얘기해라 했더니 그분하고 이제 결정을 해갖고 조정조서가 된다? 이거죠 보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서로 피차 간에 그 차지권을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답변도 꽤 했고 470번지만 지분을 매겠다는 거 답변도 했고 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하고 이 다투다 보니까 확실히 일반인을 상대로 빨리 협상을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게끔 되면은 그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나? 원고에게 얼마? 1,400만 원을 지급하라 해가지고 사실은 뭐겠는데 우리가 아까 800만 원을 낙찰받았죠? 800만 원을 낙찰받아서 1,400에는 얼뜻 보면 800만 원 주고 사갖고 1,400만 원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법률구조공단하고 얘기를 한 거나 나머지 이제 우리 소송을 하느라고 몇 번 가고 한 거에 비하게되면은 별로 그렇게 남은 것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왜 그 당시 판단을 잘 못했을까? 이 돈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도 이대로 하고 한편으로 송월 땅 주인하고도 이 저기 막 주인하고도 그 문중하고도 같이 해서 이 소송 당사자를 그 송월 땅의 주인인 그쪽 문중하고도 피고인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협상을 끝낼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차지권 뭐 따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그 당시에 여유롭지 못하고 좀 당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돈 없는 사람은 전일처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할 게 아니라 물론 돈 있는 문중을 상대로 해서 너 송월 땅 허물을래 내 땅 살래 없어 그냥 간단히 끝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싶은 생각도 드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전철이 그 집을 보고서는 이걸 투자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 소월 땅이라는 하나를 보고서는 아 이건 허물지 못한다 이건 그 땅 샀으니까 이건 우리가 소장하면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간 건데 결론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그 문중을 어떻게 찾아내서 주소를 승가시키나? 나는 그 처음에는 그게 서울 땅인지 모르고 누구 문중인지도 몰랐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어떤다 변호사가 그걸 알아내갖고 우리 답변을 때 그렇게 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얼른 그러면 피고를 하나 예비적 피고를 출당시키는 거야. 송월 땅 주인을 얼른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걔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송월 땅 주인도 피고를 하나 더 집어넣겠다. 그럼 송월 땅 주인 그 저기 막 문중도 같이 나와라고 불러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을 그 당시 제가 못했던 거죠. 2015 타경 2597 충청남도 논산시 영북공동 이거는 처음부터 낙찰 받을 때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땅 필지가 여러 필지거든요. 필지가 이제 그 5명 필지인데 희한하게 건물이 있는 땅은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건물이 없는 땅은 지목이 대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처음서부터 이거를 그 기록을 할 때 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이 없는 땅을 번지수를 착각을 해갖고 건물이 있는 땅은 전으로 두고 건물이 없는 땅을 대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게끔 되면은. 그런데 그런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오다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한 것 중에서 한 명이 어떤다? 빚을 지다 보니까 그것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나와서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입찰에 들어갔는데 해결은 어떤다? 농취증에 대한 거를 띄어갖고 오라 그랬는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지목이 대지고 농지인데 농지에 건물이 있고 대지에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입찰 보증금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원국토지리정보원과 갖고 항공사진을 봤더니요. 그 집이 1974년 1월 2일 이전부터 옛날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이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니다 해갖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발급을 어떤다? 반려합니다 해갖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집 상태도 괜찮고, 그러니까 옛날 그 오래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필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 내에 이렇게 담당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이 이게 좀 협상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거기에 있는 그 지구권자 그 혼자 사역하고 있는 형이라는 사람이 협상을 잘 안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사라고 협상을 했는데 제가 가서 협상을 하면 빨리 팔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협상을 하라고 그러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낙찰 받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협상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협상이 100만 원인가 얼마 차이로 협상이 안 된 거예요.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소송을 하게끔 되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100만 원 갖고 양보를 안 하는 것이 낙찰자한테도 이득이 없었고 그 하는 사람에게도 이득이 없는 식이 됐어요. 결국은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협상이 안 돼서 우리는 건물을 철거하라, 지려내놓고 다 팔고 나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애들이 거기에 있던 그 지분권자 한 명이 그 5명이다 보니까 5분의 2 지분이고 5분의 1 지분이니까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 우리가 5분의 1 지분을 갔더니 중간에 이 형제의 5분의 1 지분을 거기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바꿨어요. 그러니까 5분의 2 지분이었다가 5분의 3 지분이 된 거예요. 일본 등기 이전에 바꿨어요. 바꿔놓고 우리한테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용의 권한은 지분이 여러 명이 갖고 있어도 2분의 1 이상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무슨 뭘 산다 그랬죠 아까? 사용의 권한을 샀는데 사용의 권한을 지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누가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5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2 지분이었던 것을 5분의 1 지분을 마저 사가지고 5분의 3 지분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된다? 내가 사용하게끔 되는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하게끔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냐면 그건 사용의 권한이니까 네가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라. 그렇지만 우리는 5분의 1이라 하지만 그 우리 것도 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떤다? 사용하는 비용을 우리한테 내라. 그리고 우리는 사용의 권한은 네가 결정해서 너희들이 하기로 하지만은 우리는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분의 권한이 있으니까 처분의 권한은 내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해달라. 다 팔아서 모르자는자 현금으로 나누자 할 요거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사용의 권한과 분할의 권한은 어떤다? 별개의 권한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부동산을 사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사용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권한이 있다? 처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사게끔 되는데 혼자서 그 부동산을 다 샀을 때 혼자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누구한테 사용하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고 내가 팔고 싶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마음대로 파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샀을 때는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게 없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나 하면은 지분으로 샀을 때는 사용의 권한은 2분의 1 지분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용의 권한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처분의 권한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니까 5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사람도 1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한다? 처분의 권한은 다른 사람하고 지분권자하고 상관없이 해야 할 수 있는데 내가 처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것만 처분해야지 나머지 10분의 그러니까 5분의 1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5분의 1만 처분 내지 5분의 4분을 처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갖고 있는 5분의 4는 빼놓고 5분의 1 지분, 내 지분만 뭘 해달라? 분할해달라. 왜? 철거하기. 내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 뭘 해달라? 분할해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도 그거는 사용의 권한이고 우리는 뭐야? 분할해달라는 권한이니까 그거는 어떤다? 다르지 않냐. 해가지고 분할은 그대로 가게끔 밀어붙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합해서 나눠 갖자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다? 상대편에서 협상을 하자고 그러고 조정하게끔 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할 소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 매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하는가 지분을 사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중 지분을 매각해서 3분의 2 지분이 그러니까 5분의 2 지분이 5분의 3 지분으로 어떤다?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유자가 아니므로 다시 말하면 5분의 1 지분을 형한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보면 이런 소송을 할 때 중간에 맨 처음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처분행위든지 가처분을 집어넣어서 중간에 팔지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소송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같은 형제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정유정 금지 가처분을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5분의 1 지분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편이 자기는 넘겼으니까 지분권자도 아니지 않냐 왜 나한테 소송을 했냐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청구 취지 변경해서 지분을 넘긴 사람에 대한 걸 어떤다? 그 명단에서 빼야 되는 거를 그런 소리를 다시 또 한번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상대편 한 명에 대해서는 소일부 취하선을 냈죠. 그래갖고 청구 취지 변경을 했습니다. (2분의 1) 지분권 이상 지분권자라서 지분권자를 대표해 관리는 할 수 있으나 여기 우리가 했죠. 그 관리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바 판례에 따르면 과반수권자라도 건물을 신축하는 등 관리 등의 법률을 벗어나면 부당하다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5분의 3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대해서는 못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결국에 가서는 보면은 법정 상권도 있다 뭐에 따라서 상당히 다툼이 많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조정으로 끝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을 하게끔 되는데 가격이나 뭐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사님이 그동안 치료를 주거나 뭐는 걸 하기 위해서는 치료 감정을 하고 땅에 대해서 다시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그는 결정하도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치료 감정을 다시 했는데 치료 감정으로 나온 거 땅 가격에 대한 거와 경매가 시작할 때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적게 나온 거에 감정을 한 거 자체가 할 수 없이 그 감정 자체로 가격으로 우리가 팔고 빠져나왔는데 물론 처음보다는 그 협상을 했던 것보다는 한 200 몇십만 원을 더 받기는 했지만은 길고 긴 그 다툼에 비해서는 소득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이 이런 식으로 된다? 시간을 끌면서 소송을 하면서 오래 끌 수 있겠다 이런 시각도 뭐 많이 했는데 이것은 보면은 그 상대편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있는 사람인데 제일 처음에 협상하는 과정에 마지막 가다가 100만 원인가 얼마로 협상이 깨지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한다?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한다? 5분의 1등을 5분의 3으로 등기 이전도 바꾸고 현재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 피고 원고에는 별로 이득이 없이 다른 일만 많이 한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좀 적게 합의가 되더라도 합의가 되면은 팔고 나오는 게 좀 더 낫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팔려고 했었는데 마음을 먹었었는데 1억에 조정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상대편이 9천만 원을 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러면 내가 조금 좀 들걸도 말자 하고 그 조정을 깨지는 말고 조정을 하면서 조금만 더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그건 나 그거 못해갖고 조정 자체를 든다 째버려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갈 때 가야 별로 원고나 피고 둘 다 이득이 없더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경매 때 감정이랑 다시 감정이 적게 나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쪽에 그 연무대에 저기 그 훈련소가 있잖아요. 훈련소가 있어갖고 거기 뭐 누가 면회를 오게끔 되면 이렇게 내보내주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언제서부턴가 그걸 못하게끔 해갖고 그 이전에는 저기 훈련소에 있는 직원 그 가족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좀 있다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권이 좀 죽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건 내가 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뭐 그 다시 그러면 감정가를 다시 해보고 가격을 결정하자고 했을 때에 감정을 다시 하자는데 그 반대로 하시고 그러면 하자고 해서 한 결과가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자 보십시오. 지금도 엊그저께 사건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십시오. 준씨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에 80제곱미터가 경매로 나서 우리가 샀어요. 근데 집은 그 80제곱미터까지 같이 붙여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필지에도 집이 지어져 있고 우리 필지에도 집이 지어져 있는데 우리 필지 80제곱미터만 경매로 나와서 우리가 그걸 사갖고 지료를 내놓고 어떻게 한다? 설계해 나가라. 아니면 우리 땅은 살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료에 대해서 판사님이 감정을 하면서 지료 감정을 했거든요. 지료 감정에서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80제곱미터인데 80제곱미터에 있는 집은 땅은 우리가 80제곱미터인데 집은 40제곱미터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마당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감정평가서는 우리 할 때 마당이나 이런 걸 다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80제곱미터를 가지고 지려감정 신청을 해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사이에 판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판사님이 와서 이 보시더니 판결을 하려다가 보류를 하더라고. 하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80m 제곱미터가 네 땅인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는 건 40제곱미터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료가 월 5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됐고 25만 원만 받으라고 판결을 한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마당도 다 쓰고 있고 마당 그러면 다 같이 정리하고 있는 건데. 필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마당 다 쓰고 있잖아요. 마당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그런 식으로 판사님이 바뀌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지조를 강조한 걸 반줄이겠다고 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항소를 그냥 시도가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지고 이기는 것은 판사님을 설득을 시킬 만큼 자료나 뭐 이런 것을 줘야지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당하고 이런 걸 다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고 직접 또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재판하시던 분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80제곱미터를 다 지료 감정을 해서 80제곱미터를 다 지료 감정을 했는데 판결할 때쯤 돼서 판단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경된 판단이니까 이렇게 보더니 아니 이건 80제곱미터이기는 81제곱미터가 한데 건물 있는 제곱미터는 딱 40제곱미터네. 그럼 이거 다가 안 되고 40제곱미터만 해갖고 그 81제곱미터인데 40제곱미터를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 단으로 줄여. 해갖고 그 50몇만 원을 20몇만 원으로 어떻게든 줄여서 판결을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어떤다? 탈취가 되는 거야. 우리가 통고 취지 변경을 해갖고 그 지료 감정한 걸 갖고 지료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달라고 청구했잖아요. 거기서 지료를 지급해라고 판결해야 되는데 연락이 온 거 보면 왜 이 저기 뭐야 80제곱미터 중에서 81제곱미터 중에서 40제곱미터만 건물이 있는데 80제곱미터에 있는 걸 전부 다를 저기 뭐 지료를 달라고 신청했느냐 줄여서 어떤다? 변경해서 다시 신청해라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어떤다? 줄여서 다시 할 수밖에 없지만은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무슨 거야? 이해가 안 가. 그럼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마당을 못 쓰게 다 펜스를 쳐버려야죠. 그래서 쳤네. 10만 뱅구를 펜스를 쳐야죠. 그런 사람이 그 저기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자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영국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돈을 벌자는 거에 싸움을 하자는 거야. 한결이 씨. 싸워서 돈을 벌죠.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다른 이용에 출입하고 써야 되는데. 네? 다른 이용에 전체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억울하면은 항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항소를 하는 수밖에 없고 항소를 했을 때 뭐 조금 뭐좀한 20만 원 더 줘라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이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큰 이득은 없잖아요. 항소까지 가는 거고.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것은 좀 생각을 잘 해야지 되는데 지금 실수하는 부동산 투자다. 오늘 잠깐 그 경기도 양평군 용면 담원리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것이 웬만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건은.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려면 한 3, 4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오늘 그냥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실수한 부동산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한 5, 6년 전인가? 7, 8년 전쯤일 거예요. 7, 8년 전에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오면서 식사를 한번 하시다 해갖고 식사를 하러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요? 제가 한 30여 년 전쯤에 돈이 한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돈이 생겼는데 이것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땅에다가 둬야 되겠다. 이제 한 10년에서 20년을 바라보고 땅에다가 이건 묻어뒀다가 1, 20년 후에 내가 어려울 때 이 부동산을 다시 찾아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한 친구한테다가 내가 한 5천만 원이 있는데 1, 20년 후를 내다보고 한번 좀 투자할 만한 것을 찾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다리라 하더니 한 20일 만에 전화가 왔대요. 3개를 골라줬답니다. 제일 처음에 용인에 지목전이 있는데 한 1200평 정도쯤 된다. 1200평 정도쯤 된다. 그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두 번째 골라준 것은 뭐냐면 당진에 가면은 당진에도 전이 있는데 그 5천만 원 가지고는 약 한 3,800평 정도를 살 수가 있다.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가나 하면은 이 공주에 가면은 부여에 가면은 논이 있는데 그 논은 한 8,000평 정도를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용인에 1,000 몇백 평, 당진에 2,000 몇백 평, 그 용인에 그 8,000 몇백 평, 세 개가 다 같은 값인데 네가 세 개 중에서 한 개 골라라 해서 자기가 골랐대. 뭘 가는데 했더니 그 당시에는 임종필 총리가 잘 나갈 때가 돼갖고 부여를 골랐대. 그래서 사놨는데 그거 사놓고 30년 만에 나를 만난 거거든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한 데서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자기가 왜 이 부동산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겠냐고 느낀 것을 뭐냐면 30년 전에 사는 그 부동산을 5천만 원이 지금도 그 5천만 원이 많은데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무슨 권한이죠? 부동산을 사는 건 사용의 권한, 처분의 권한인데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사용의 권한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많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가 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것입니다. 사용의 권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상업지역이라고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시골 동네의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상업지역을 만들었을 때는 반짝 올라갔지만은 그 후에는 10년, 20년 지나도 올라간다. 명심하시죠. 또 한 분 그 당시에 또 한 분 다른 사람이 등록한 분이 또 한 분 저한테 얘기한 거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30년 정도를 출판사를 해왔습니다. 출판사를 하면서 제가 저기 경남 어디에 땅을 한 50몇 평을 사서
사옥을 거기다 짓고 출판사를 30몇 년을 해왔는데, 이게 인터넷 시대가 발달이 되고 뭐 하면서, 이게 출판 업계는 이제 끝나가는구나. 내가 이 출판업을 이제 접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 출판하는 걸 다 정리를 하고 회사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사옥을 팔려고 내놨더니 사옥이 100억이더래.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출판사 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그 따라 사가지고 거기서 30년 동안 사옥을 한 번에 버는 돈이 된다? 더 많더라는 거야. 이거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된다? 배워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오신 분이 또 한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여자분이 입학을 하셨어요. 여자분이 입학을 하다가 나한테 무슨 땅을 골라달라고 하다가 저한테다가 하는 얘기가, 이 사실은 제가 쓰는 땅이 아니고 저거가 아니고 제 남편이 필요한 건데, 교수님 제 남편하고 식사를 같이 한번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 등록하신 그 여자분 남편하고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SK에서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SK에서 강원도 쪽에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을 제가 계약해서 달라다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SK에서 어느 주유소에다가 달라고 기름을 넣어주면 거기서 팔지 않습니까? 할 때 SK에서 받아다가 SK 주유소다가 날라다 주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SK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주유소로 가져가는 그 기름대 그 차 있죠. 그 차를 자기가 20대를 갖고 있는데,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20대를 갖고 있는데, 이 20대를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어떤다? 그 차를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언제까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SK와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 주차장 땅을 사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지만은 내가 SK하고 끝났을 때는 그 주차장 땅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을 때 어떤 땅을 사야지 훨씬 더 높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땅을 산다? 골라주십시오. 맞지 틀려요? 그게 맞는 거죠. 또한 여자분이 입학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교수님, 예, 저는 큰 슈퍼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어딘가 제일제당이라고 어디 하고 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물건을 한국 그 슈퍼 같은 데다가 납품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공장에서 낙찰을 사다가 그런 파는 데다가 납품해주고 수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공장에다가 이제 갚아주고 나면 그 남는 이 마진을 자기가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때에 거기서 그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올 때 현금을 다 주고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예를 들어서 약정을 한대. 1억 원어치면 1억 원어치, 2억 원이면 2억 원어치를 약정을 하고 담보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담보를 예를 들어서 담보를 2억 원어치를 집어넣으면은 2억 원 정도쯤이 될 때까지는 물건을 받아다가 납품해주고 그걸 갖다가 받은 돈 갖고 수금해가지고 들었다 계속 집어넣어주고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받아오고 팔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활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그런 회사들과 거래를 할 때 담보를 집어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담보를 집어넣을 땅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땅을 지금 임야를 하나를 사갖고 담보를 집어넣고 그냥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그 땅이 수용이 됐다고 하면서 와서 저기 뭐 수용하는 비용을 가져가라고 해갖고 자기는 무심코 뭐 또 수용이 됐으니까 수용이 된다고 뭐 하고 했으니까 가져가라면서 가져가라고 하고 그걸 수용을 당했으니까 담보로 지분을 땅으로 든다? 다른 걸 또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6년 전에 그 담보로 집어넣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봤더니 자기가 6년 만에 자기가 땅 샀던 가격의 10배를 보상으로 받았다는 거야. 깜짝 놀랐대 자기가. 담보로 집어넣은 땅도 이게 올라가는 걸 어떤다? 사서 갖고 있다가 못한다.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땅 가격도 올라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영업도 하는 거네. 그 땅 하나 골라줍게 해갖고 왔던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보면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것도 남겨서 파는 것도 부동산 투자지만은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경우에 그런 부동산을 사놓고 어떤다? 투자를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떤다?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이나 토지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기본으로 알고 사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아까 어떻게 한다? 부엮고 사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고 왜 부엮고 샀냐 했더니 김종필 씨가 잘 나가기 때문에 부엮고 샀다는 거야. 땅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용도지역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주변도 안 본 거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제 판단이 가시죠.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도 좀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끝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가 이 과정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문면 다문리 사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부동산에 관한 것은 상당히 많이 알고 50% 이상을 이 안에 나오는 거니까 다음 주에 한번 이거를 천천히 차분하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대면 강의로 오시는 분은 2분, 3분밖에 안 되고 이나마도 제가 이달 말일까지만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달서부터는 대면 강의를 없애고 제가 그냥 따로 만들어서 동영상 강의로만 하려고 하는데 동영상 강의를 하루에 한 30분씩만 하는 걸로 해서
이종실과 토지개발 공부하기 30분씩 공부하기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으로만 해서 일주일이 7일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놀고 5번 월화수목금 해갖고 5번씩 30분씩 해서 5번이면 몇 분이죠? 5, 25, 250분입니까? 250분을 30분씩 해가지고 한번 6월 달서부터는 동영상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은 토지개발 1, 토지개발 2, 그다음에 도로, 농지 이런 식으로 토지개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많이 들어주시고 듣다가 좋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